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가와 문화를 즐기며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려는 세대를 일컬어 흔히 신노년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았던 경로당이 이 신노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두류공원 성당못 일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고 주변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의 매일 다양한 연령층의 노인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곳입니다.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지 않는 이유는 두세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가기 싫습니다. 솔직해서. 왜 그러냐면 이런 데 활동적으로 우리 아직 움직이니까 뭐 운동도 하고 뭐 사람 구경도 하고 뭐 그래가 내 같은 경우는 한 80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80 넘인데도 답답해서 그런데 못 들어앉아 있어요. 공원에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거기 가면 그 동네 사람들 보이잖아. 예? 아주 단순하거든. 그리고 뭐 그 있는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뭐 첫 터세 부르고 뭐 어쩌고. 대구 남구의 한 경로당. 이 경로당의 회원은 115명으로 남구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합니다. 그런데 회원 중 단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80세 이상입니다. 80 넘은 사람은 천지고야. 천지고 이제 80 알로가 이제 너희 다섯 여섯 그룹이 없지. 전시를 80 다 넘은 사람들이라. 75세 미만은 아예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안 돼. 안 올라가는데요, 돌아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80대 이상 경로당 이용률은 채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75세에서 79세는 37.9%에 그치는 등 연령이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률은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을 할 거냐는 물음 역시 8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 이상은 경로당을 이용하겠다고 한 반면 연령이 적을수록 이용 희망률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여가와 문화를 즐기며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려는 이른바 신노년층을 중심으로 경로당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로당이 기존의 폐쇄적인 공간을 넘어 노년층의 사회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가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취미 모임 활동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라든가 강사라든가 그다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 혼합되어 있어서 이루어져야지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뭐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은 기존에 있던 노인들 8, 90대 노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폐쇄적인 공간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죠. 현재 대구에 있는 경로당만 모두 1,778개소. 경로당이 사적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과 달성군 화원의 본리리 주민들이 양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1km의 도로는 양지역의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 화원읍 볼리리는 연결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막힌 동네입니다. 마비정 벽화마을과 화원 자연휴양림, 남평문시 새거지와 이능서원 등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많은데도 진출입로는 왕복 2차로 하나뿐입니다. 볼리리 주민들은 마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달서구 대곡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볼리리 이릉마을에서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까지는 직선 거리로 1km 남짓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나지막한 구릉지에 도로를 건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 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달서구에 수십만 명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해도 길이 좁다 보니까 잘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분들이 여기에 많이 오셔가지고 관광을 즐길 수가 있고.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 주민들도 이 도로 개설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1974년 당시 대곡리가 달성군 월변면으로 편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능마을과 한실마을은
같은 화원면에 속한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흥마을과 한실마을 사람들은 두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대곡동 주민들은 양지역이 도로로 연결된다면 관광벨트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강 수변공원, 수목원, 또 하원볼리 등의 그 마미정 벽화마을과 문시 세거지 이 관광벨트를 우리 달서구에서 또한 달성군과 협업을 잘하여서 살리면은 현재 화원읍 볼리리 주민 1000명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가 달성군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달성군은 이 동의서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총연장 1km 도로는 행정구역상 300m가 달서구에 700m가 달성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통해 양지자체가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남길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볼리리 인흥마을과 대곡동 한실마을 간 연결 도로는 양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년 해묵은 수건 사업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감염 확산으로 경북 지역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산농가의 우려 속에 백신 공급마저 안 되고 있어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HCN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가축 시장입니다. 평소 경매로 북적이던 곳이 텅 빈 채 정적만 감돌고 있습니다.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경북 지역 14개 가축 시장이 모두 폐쇄됐고 도축장 또한 지정된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사료가만 올라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예기치 못한 전염병까지 돌며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소 시세도 안 좋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그런 병이 발생돼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모습 보니까 좀 염려스럽긴 하죠. 문제는 백신입니다. 현재 국내에 비축된 54만 개의 백신 가운데 발생 지역에 우선 긴급 접종을 하고 경북에는 가축 개량 사업소에 340여 마리만 겨우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사실상 확산과 피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인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 농가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빨리 와야 되는데 백신만 놓으면 그래도 조금 안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경북 지역에 백신이 보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추가로 수입을 해오더라도 전염병이 발생한 중부권에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달이 돼야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하는 것도 발생 지역 쪽 백신 접종 때문에 일단 하는 거라서 아직 저희 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충북과 전북 등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소 사육 두수가 전국의 20.7%로 가장 많은 경북도 시간 문제가 됐다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축사 소독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농가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저수지가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은 여름철에 나타나는 게 보통이지만 가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조량 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HCN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 마을의 저수지 곳곳에 초록띠가 생겼습니다. 저수지 한쪽은 연두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나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녹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녹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저수지의 물을 직접 담아봤습니다. 물에 떠다니고 있는 초록색 부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조 현상은 보통 무더운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데 가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면 고기도 못 살아요. 고기가 채채 못 살아요. 그 다른 데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 차보물이 난다는 냉수 못인데 이래 가을에 이리 낀다는 건 처음 봤어요. 하지만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해당 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수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값이 적정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여름철 일조량 상승과 정체 수역 형성, 상류에 위치한 축산시설 등에서 배출된 오염원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녹초 예찰 활동을 통해 단계별 방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름철 불청객으로 알려진 녹조가 가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까지 시작됐는데요.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케이블 TV 공동기획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소멸 저위험 지역은 거의 사라진 반면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위기 단계를 넘어 현실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기능 같은 것들이 마비되면서 결국은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현 정부가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5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 분권을 토대로 교육개혁과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 성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회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청년들과 맞아 들어가는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지역 소멸 위기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시책을 좀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도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내포 신도시에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자. 지역 미디어를 활용해 소멸을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축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지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청년들을 대거 좀 발굴해서 이분들의 사례를 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준다면은 제2, 제3의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전국 케이블 TV 공동기획으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열린 지역 소멸을 막아라 토론회. 지역 소멸 위기의 현 주소와 실태, 원인 분석과 대안 정책까지 90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다음 달 8일 밤 10시에 케이블 TV 지역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론이 달서구병 선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시민 합의를 뒤집고 수차례 말을 바꾸며 혼란을 야기한 홍준표 시장에게 건립 지연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건립 기금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 책임이라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신청사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속에서 달서구병 선거전이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두고 수차례 말을 바꾼 홍준표 대구시장. 결국 두류정수장 이전 부지에 다른 시유지를 매각한 돈으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이상 돌고 돌아 원점으로 왔는데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며 내년 총선 달서구병 선거전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달서구병 출마설이 나오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을 홍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당초 계획을 뒤집어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홍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달서구청도 입장문에서 사필 규정을 내세우며 신청사 건립 시기를 1년 2개월 표류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용판 원칙이 홍 시장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달서구병 지역 국민의힘 시의원과 부의원들이 입장문을 통해 홍 시장과 김 의원을 치켜 세우며 홍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 정치적 폐악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달서구병 지역을 신청사 부지로 결정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화살을 돌리며 싸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권 전 시장이 신청사 건립기금 2천억 중 1,400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해 건립 재원이 모자란다고 저격했고 홍 시장까지 지원 사격하며 협공을 했습니다. 이에 권 전 시장은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건 600억 원인데 이것도 이후 결산 추경에서 일부 채워 넣었다며 신청사 기금을 모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시장의 건립 지원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직과 전직 시장의 책임론, 권 전 대구시장의 결자 해지론 등 신청사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속에 달서구병 선거전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각 대상에 현재 동인동 청사도 포함시키자 중구청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청사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며 연구 용역까지 한 2년 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중구청은 일단 대구시에 건의할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대구 중구청은 당초 신청사가 건립되고 동인동 청사가 비계될 경우를 대비한 후적지 개발 계획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2년 전 65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방안까지도 내놨습니다.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한 뒤 전담팀을 만들고 연구 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겠다며 꼽은 매각 대상 부지 가운데 현 동인청사가 포함되자 중구청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동인청사 부지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후적지 개발을 추진해온 중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중구청은 대구시의 동인청사 매각 방침에 반대하는 것도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연구 용역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미분양이 넘쳐나면서 사업성이 불투명해졌고 이후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중구청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중구청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진 상황입니다. 중구청은 대구시에 건의할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첫 번째는 중구청이 대구시와 협의해 동인청사 일대를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중구청과 동인청사를 맞교환한 뒤 차액을 대구시에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구청도 청사가 노후화되어 사무 공간과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직접 동인청사를 매입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이 외에도 다른 대안들은 없는지 여러 방법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공을 들여온 동인청사 후적지 개발이 매각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가을 국화축제가 다음 달 중순까지 송해공원과 사문진 나루터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축제 현장에서는 대형 국화 작품 5개와 600여 개의 국화 화분이 전시됩니다. 또 가을 초하류 등 4만 본 정도의 꽃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합니다. 가을 느낌을 한층 더할 조형물이 전시되고 다양한 포토존도 운영됩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이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4주차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에 비해 0.02% 올랐습니다. 12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다만 전세 가격은 0.02% 하락하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대구 동성로를 포함한 전국 4개 지역의 인파 관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행안부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 동성로와 서울 이태원 등 4곳에 국장급 상황관리단을 파견해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점검은 골목길 협소도와 불법 건축물 등 보행 방해물 위험 요소를 미리 살펴보고 안전요원 배치와 일방통행 조치 등의 안전 대책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중구청이 대구 가톨릭대에서 국제교류 중인 중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는 계산예가와 한방의료체험타운 등을 방문해 대구 지역의 높은 의료기술을 체험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의 청결과 위생 등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 메트로 환경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 18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환경직 15명, 경비직 2명, 운전직 1명으로 오는 6일부터 4일간 문양 차량기지 관리동을 직접 방문해 원서 접수하면 됩니다. 달성 국립도서관이 장주환 진소영 씨 가족을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했습니다. 장주환 씨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은 지난해 1,700권을 읽었고 진소영 씨 가족은 2명이 420권을 읽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지난 14일부터 충청남도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탑을 수상했습니다. 250여 개 출전 기관 중 최고 성적인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년층이 시간을 보낼 공간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